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수세미 갑자기 쓱 오셔서 선생님 잠깐 시간 돼? 하고 수강사범으로 부르면 일단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날 부른 게 아니라 내 옆 사람 부른 거여도 뭐지? 무슨 일 있나? 하고 귀가 아주 이만해져가지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1평짜리 작은 수쌤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수간호사 면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간호사, 파트장이라고도 하고 부서장이라고도 하죠. 병동마다 한 명씩 있는 이 수간호사라는 자리는 그 병동 소속의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까지도 책임을 지는 관리자입니다. 병동 물품 신청 이런 실무적인 거 말고도 무엇보다 스트레스일 게 아마 이 인력 관리일 텐데요. 일반 간호사들도 수간호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수간호사들도 간호사들 때문에 사실 똑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력,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고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기계 장비 같은 거야 모자라면 더 사면 되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못 고친다 하면 폐기하고 새로 사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쉽나요? 또 일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역량도 각자 다 다르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새로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간호사의 핵심적인 업무가 이 인력 관리가 됩니다. 수간호사는 주사를 잘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보단 문제없이 인력이 잘 돌아가고 되도록이면 이직이나 사직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팀원들이 일을 잘 하면서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우선 해야겠고요. 그래서 기관 자체적으로 정규 면담도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 자체적으로 면담 일지라는 서식이 있어서 미리 기간을 고지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수간호사 면담합니다 하고 그 전까지 면담 일지를 써놓게 합니다. 면담 일지에는 별건 없고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쓰는 부분, 개인적으로 대학원이나 정보관 수련 같이 추가적인 학업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랑 부서 이동 희망 여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신규 때는 못 썼어요. 제가 인사복지팀한테 속아서 계약직으로 3개월인가를 했었던 기간 때문에 1년이 안 됐다고 정규 면담 대상이 아니라고 수쌤이 그냥 티룸에서 짧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2년차 때는 이제 이걸 처음 써보는 거니까 정신과 가고 싶다고 정신과 보내달라고 앞뒤로 빽빽이를 써서 냈고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정신과 오고 나서부터는 쓸 내용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10년 이상 비슷비슷하게 썼어요. 업무,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 수행 중입니다. 공부는 제가 대학원은 안 했으니까 정보관 수련이나 이런 거 안 할 때는 어디 학회 참석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들 이런 거 적고 대인관계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무지 전환,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 희망합니다. 끝입니다. 끝이죠.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 제가 관리자 입장이다 하면 이런 면담 일지 받았을 때 일단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올 것 같아요. 병동에 코어같이 핵심적인 연차로 일 잘하는 사람이 근무지 전환에 다른 데 보내달라고 쓰거나 내년에 대학원 진학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겹쳐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누가 태우고 못 살게 굴어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 사직하겠다 이런 얘기 써 있으면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이 펼쳐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얘기해봐 뭐해 하고 조용히 참다가 갑자기 응급사직 하는 것보다는 또 오히려 감지덕지 고마워할 일일 겁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볼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잘 돼서 해결하면 그만큼의 인력 손실을 줄이는 거고 만약 잘 안 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 관리자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노력이 팀원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부서원들의 사기를 꺾느냐 아니면 리더를 더 믿고 따르게 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병원이라는 큰 조직에서 수간호사는 어차피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고 아래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에서 쪼이고 아래선 까이는 낀자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분명 팀원들에게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수간호사와 까이기만 하는 수간호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팀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면담일 거예요. 근데 또 면담을 정성스럽게 한다고 막 1시간, 2시간 하면요. 이게 면담도 결국 근무 시간 중에 잠깐 들어와봐 하고 부르는 건데 우리 할 일이 엄청 많아서 밥도 못 먹고 하고 있는데 들어간 거면 되게 초조하거든요. 이따가 이거 콜해야 되고 저거 약 올라오면 줘야 되고 이 조금 있으면 수술 환자도 나올 거고 신한 인테이크도 아직 못했고 수행 믹스도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수쌤 말이 너무 길어진다. 나 들어온 지 벌써 30분 넘었어. 1시간째야. 밖에서는 나 하나 인력 빠진 채로 일하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 근데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하면서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곤란한 면담이 되겠죠. 내가 면담하는 동안 나 대신 뭐 내 아바타가 일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밀리는 일에 대해서 밖에 있는 멤버들이 어느 정도야 커버를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요. 이런 정규 면담 말고도요, 사실 수시로 면담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면 무조건 2번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몇 월 몇 일자로 사직하겠습니다 하는데 응 그래 하는 수셈이 있다는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반사적으로 안돼 하고 답이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 뭐가 힘드냐 에서부터 언제까지만 보류해보자, 하다못해 지금은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다시 얘기하자, 아니면 사직 말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죠. 근데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내가 뭐 돈을 더 주거나 해가면서 계속 붙어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잡기 위해서 엄청 상냥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난 이런 거 승인해줄 수 없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사직 면담 말고도 병동에 큰 사건이 있거나 그럴 때에도 수간호사 방이 빌 새가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줄줄이 그만둔다 하면 프리셉터나 시니어급들 불러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듣기도 하고, 누가 사고를 계속 친다 하면 그런 것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조언이든 경고든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면담에서 단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제일 많이 불려가는 게 탑시니어라고 하죠. 연차가 제일 높은 시니어는 수간호사가 제일 많이 찾고 제일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탑시니어의 좀 비공식적인 주요 업무 중에 수셈 면담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약간 수셈은 날 걱정 인형으로 하다가 하는 탑시니어 쌤의 그런 푸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수강의사 면담은 그렇게 엄청 좋은 일로 부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 뭐 내가 로테이션을 원했는데 그 부서로 가게 됐다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자주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부서에 곤란한 일이 생겨서 선생님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줄 수 있겠냐, 혹은 누구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은 얘기가 있냐, 이번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 아니면 이번에 올 신규 간호사 프리セ터를 선생님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요, 쌤 잠깐 시간 돼? 하는 수쌤의 말에 우리가 철렁하는 것처럼 또 수간호사의 가슴을 쿵 떨어지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리얼로 동공이 막 흔들리시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찾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도 물론 필요한데 그 카리스마를 부서원들한테 보이게 아니라 부서원은 가깝게, 그리고 부서원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강하게, 전 이런 리더가 진짜 멋있는 것 같거든요. 부서원들에게는 따뜻하지만 부서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리더. 약간 반할 것 같은데요.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이런 느낌? 리더가 존경받으면 부서원을 내가 굳이 잡지 않아도 스스로 리더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있었어요, 그런 분. 이분이랑은 정말 가까이에서 길게 일하고 싶다 생각했던 분이요. 전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